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던가요? 인강을 볼 때, 아니면 암기를 할 때, 그것도 아니면 노트 필기를 할 때, 각자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수많은 공부법들 중에 뇌에 자극을 많이 주고 가장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공부법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공부법이 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몰입에 이르게 하는지 내가 아까 교육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저는 항상 결론부터 말하기 좋아하니까 오늘도 또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공부법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라고 머릿속에 염두를 한 채 공부한다면 우리 두뇌는 자극을 받아 빠르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요약해야 한다는 그 고민이 학습 두뇌인 전두엽을 엄청나게 자극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 요약하기가 왜 학습 시 두뇌를 자극하고 몰입에 빠지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게 하고 핵심 내용을 찾아내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책이나 노트에 줄을 긋게 됩니다. 왜 줄을 긋게 될까요? 바로 핵심 문장, 핵심 어휘를 찾으려는 노력 때문인데요. 즉, 요약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뇌는 빠르게 돌아가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집니다. 이 집중력으로 핵심 문장, 핵심 어휘를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는 건너뛰고 중요한 문장, 어휘에 줄을 긋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약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우리 뇌는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핵심 문장, 어휘를 찾아내는 동시에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얻었는데요. 그보다 더 강력한 집중력인 몰입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몰입은 요약했던 것을 한 번 더 요약하게 되고 그것을 의미있게 정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한번 요약된 자료인 줄그은 책을 우리는 다시 노트로 옮겨 적게 되는데요. 이때 줄그은 것을 모두 다 옮겨 적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길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의 요약을 하게 됩니다. 줄그은 내용을 불필요한 조사, 서술어, 그리고 중복된 내용들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에 맞게 필기를 하기 위해 자료를 의미있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몰입에 빠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앞서 핵심 문장, 핵심 어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고도의 집중력을 불러왔고 연이어 그 핵심 문장과 핵심 어휘를 한 번 더 정리, 요약, 분류하면서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하게 되고 몰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두엽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되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두엽으로 쏟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럼 의식이 맑아지면서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심지어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트 필기했던 경험을요. 간단한 노트 필기 같아 보여도 사실 뇌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뭔가 대단하거나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줄을 긋거나 노트 필기만이 요약은 아닙니다. 요약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죠. 수험생들이 잘 활용하는 단권화나 서브노트도 요약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과 교과서를 요약해서 옮겨 적는 것이니까요. 단권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요약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시각화하여 이해를 돕는 마인드맵도 요약을 거쳐 시각적으로 재구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요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나 다수에게 설명하기 위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도 요약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 저자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도 요약이라 다 볼 수 있죠. 이처럼 요약하기는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뇌 활성화 전략인 동시에 공부법입니다. 오늘 뇌를 활성화시키는 공부법 요약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하기란 말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핵심 문장, 핵심 단어를 찾으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노트에 정리하는 것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넘어 몰입에 빠지게 됐지요. 우리 뇌도 제대로 된 임무를 줘야 일을 제대로 하고 활성화되듯이 이 요약하기란 명령어는 뇌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주 부담스러운 것처럼 우리 뇌도 자신이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요약할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두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고 높은 집중력을 주며 심지어 몰입이라는 선물까지 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싸오였습니다.